여기서 배울 내용은 공유결합의 형성 과정,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요 내용입니다. 여기 생각열기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어요. 비유가 나와 있어요. 은하와 민우는 알록달록 무지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색연필을 꺼내는데 얘는 파란색이 필요하고 얘는 빨간색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면 이 무지개를 완성할 수 있겠죠. 이게 공유결합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의 생활과 비유를 든 겁니다. 자, 공유결합의 형성 한번 봅시다.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 다시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수소 분자가 형성이 될 때 보면 수소의 그 원자과 전자 하나, 수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하나하나가 공유가 되면서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됐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소를 봐도 첫 번째 이 껍질에 전자를 다 채웠어요. 오른쪽에 있는 수소를 봐도 여기 이 껍질에 전자를 다 채웠죠. 그래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주기 원소인 플로린은 플로린 원자 두 개가 전자쌍 한 개를 공유를 하고 결합을 형성해서 플로린 분자를 만듭니다. 왼쪽에 있는 플로린도 전자가 하나 부족하고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도 전자가 하나 부족한데 서로 전자쌍을 이렇게 한 쌍을 공유를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플로린도 옥텟을 만족하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 원자도 옥텟을 만족하게 되며 안정해집니다. 안정해졌어요. 그죠? 다음 페이지 넘었어요. 또한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가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두 쌍을 공유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질소는 질소 원자 두 개가 전자쌍 세 개를 공유해서 삼중결합을 형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32쪽의 분자 구조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3-2에서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의 형성. 왼쪽의 산소 분자에서는 원자과 전자 6개잖아요. 근데 2개가 부족하죠.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원래 원자과 전자가 2, 3, 4, 5, 6개라서 2개가 부족해서 2개를 공유하며 O2 분자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중결합을 형성을 했어요. 전자쌍 2개를 공유해서 N의 원자과 전자는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오른쪽에 있는 N도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3개가 부족하고 얘도 3개가 부족하고 그래서 3개씩 내놓고 3개씩 내놔서 세 쌍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질소를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오른쪽에 있는 질소를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렇게 옥텟을 만족하게 되죠. 물음표 봅시다. 플로린과 수소는 공유결합에서 몇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여 결합을 형성하는지 설명해보자. 플로린과 수소에서 H는 원자과 전자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이거 하나고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하나씩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 하나씩을 내놓아서 이렇게 한 쌍을 공유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수소를 봐도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로 안정해졌고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을 봐도 원자과 전자 8개로 안정해졌죠. 그죠?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그 에너지 변화를 한번 봅시다. 요 내용은 뭐 기출문제나 이런 데서 잘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림은 수소 원자 2개가 서로 접근해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원작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다. 이온 결합일 때랑 상당히 비슷한데 설명이 여기 보면 에너지가 가장 안정한 부분이 있고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높아지는 구간이 있죠. 이 질문에 답변해 봅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수소 원자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에너지가 0인 이 X축에 가깝게 되죠. 거의 0에 가깝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에너지가 0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근데 점점 가까워지면 두 원자 사이의 작용 힘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 구간에서 A에서 B로 가는 구간. 멀리 있다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가장 에너지가 낮아지는 구간 있죠. A에서 B로 가까워질 때 점점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크게 작용해서
에너지가 점점 낮아진다. B에서 C로 가까워질 때 점점 가까워질수록 전자구름끼리 반발하면서 반발력이 크게 작용해서 에너지가 점점 높아집니다. 여기서 결합 길이 부분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이 부분이겠죠. 74 피코미터입니다. 그리고 이때 결합 에너지는 436, 마이너스 436인데 이것은 다음 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결합 길이. 수소 원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력이 작은데 이 설명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에너지가 가장 낮아서 안정한 지점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되고 이때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결합 길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것은 인력과 반발력이 인력이 제일 크고 반발력이 제일 작고라기보다는 인력과 반발력을 합산했을 때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길이를 결합 길이라고 하고, 그죠? 이 결합 길이가 74 피코미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원자 분자에서, 즉 수소 원자가 결합한 분자에서 그 결합 길이의 반을 나눴을 때 뭐였죠? 그렇죠. 원자 반지름이었죠. 그래서 37 피코미터는 원자 반지름에 해당합니다. 수소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면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이 있죠. 얘네가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는 상관없을 텐데 얘네가 가까워지다가 못해 이게 전자 구름끼리의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더 가까워지면 이제 나중에는 얘네끼리의 반발력도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핵과 핵 사이에 반발력이 있을 수 있고 얘네가 가까이 왔을 때, 얘와 얘가 가까이 왔을 때 전자와 전자끼리 반발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핵과 전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인력이 있겠죠. 여기도 인력 이렇게 상호작용을 나타내봤습니다. 자, 이제 결합 에너지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 그 그래프에서 공결합 형성되는 지점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436kJ/몰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소 원자 2몰이 공유결합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점점 가까이 와서 수소 분자 1몰을 형성을 할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외부로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낮아지면서 안정해집니다. 그러면 거꾸로 결합되어 있는데 1몰의 수소 분자가 이제 분자로 결합되어 있는데 공유결합을 이때 끊으려면 반대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공유결합을 끊어서 원자로 쪼개버리려면 436kJ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체 상태 분자 1몰이 기준입니다. 공유결합을 끊어서 기체 상태 원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결합 에너지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 사이에 결합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이 강하고 안정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결합 세기가 세면 결합이 강하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잘 안 끊어집니다. 원자들끼리가. 여기서 선생님이 기체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왜 굳이 기체라고 했을까? 결합 에너지를 설명할 때. 기체가 아니라 액체나 고체면 어떨까? 액체나 고체면 바로 옆에 또 다른 분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자 옆에 분자 있고 분자 옆에 또 분자 있고 그러면 분자 내에 있는 원자와 원자의 결합을 끊어내는데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분자 옆에 있는 분자, 걔네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데도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할 때 액체나 고체라고 하지 않고 기체라고 조건을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로리나 수소와 염화수소의 결합 에너지가 570kJ/몰, 432kJ/몰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 강한 것은 당연히 에너지가 더 큰 570kJ/몰이죠.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플로리나 수소가 얘가 염화수소보다 떼내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세게 결합하고 있다. 그것도 그럴만한 게 원자 사이 거리가 염화수소가 더 멀어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더 작죠. 그죠? 자,
자,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 내용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유결합 분자에서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를 보는 건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주기율표에서 같은 17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이 늘어나면서 결합 길이도 얘네들끼리 결합 길이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멀어졌어. 그러면 결합력이 약해지겠죠. 그죠? 우리도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 있을 때 그런 뭔가 돈독함이나 친밀도가 낮아지듯이 그죠? 거리가 멀면 이렇게 결합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을 밑줄을 쳐놓습니다.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의 세기도 증가한다. 이 셋 중에서는 얘가 결합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보겠습니다.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을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대부분의 그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로 돼 있어요. 물론 분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석영, 유리 있죠. 원자결정, 공유결정 이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자세하게 할게요. 얘네들은 원자 사이에는 되게 강해요. 여기 해놨는데 원자 사이에는 되게 강해요. 요 분자 내에 즉 원자 사이의 결합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자가 있고 또 요 수소 분자가 있을 때 수소 분자와 수소 분자 사이의 인력은 약하다는 겁니다. 분자 간의 힘, 요거는 이제 분자 간의 힘이나 이런 부분은 3학년 화학2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이거 애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습니다.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끼리의 약한 힘에 의해서 얘네들 사이는 되게 약하기 때문에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놀아요. 이렇게 똑똑 떨어져서 따로 놀기 때문에 기체로 있기 좋아하고 멀리 잘 떨어져 있죠. 상온에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온결합은 얘네가 따닥따닥 계속 이어졌잖아. 양이온, 음이온이 이온결합은 주로 고체로 존재했고 이렇게 분자로 돼 있는 공유결합 물질은 기체나 액체로 존재합니다. 보면 수소 녹는 점 마이너스 259.1 엄청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는 얘기는 이 온도에서 녹아서 액체 수소로 존재한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올리면 바로 기체가 돼요. 염화나트륨의 녹는 점 801도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라는 거죠. 801도로 높여줘야지만 녹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전기전도성. 이거 중요한 성질이죠. 전기전도성 실험을 보면은 얘네들을 염화나트륨 질산구리 포도당 설탕을 페트리 접시에 담고 고체 상태죠. 얘네들을 전기전도도 측정 장치에 전극을 대서 전류가 흐르는지 보는 겁니다. 얘를 댔을 때 전류가 흐르면 불빛이 들어오거나 삑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증류수를 비커에다 담은 다음에 얘네들을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녹인 상태에서 그 전도도 측정 장치를 댔을 때 전기가 흐르는지 보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염화나트륨은 고체일 때 전류가 안 흐르면 사실은 고체일 때 다 전류가 안 흐르죠. 그죠? 수용액일 때는 염화나트륨과 질산구리는 전류가 흐릅니다. 이거는 이온결합 물질 물에 녹았을 때 이온으로 떨어져 나가죠. 그죠? 그리고 포도당이나 설탕은 물에 녹아도 전류가 안 흐릅니다. NaCl 물에 녹을 때 물 분자들이 이온들을 둘러싸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죠. 그래서 이온결합은 단단한데 물이랑 너무 친하다 보니까 물 속에 저렇게 이온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여러분들도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 와서 놀자 그러면 막 왠지 놀고 싶어서 나가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잉크방울 한번 보겠습니다. 잉크방울은 그 설탕이나 포도당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떨어져 나가서 녹는데 얘네가 전기를 띠진 않습니다. 분자 상태로 공결합 물질인 포도당이나 설탕은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 있기도 해요. 일부 그 염화수소나 암모니아 같이 일부 공결합 물질은 전기전도성이 있다. 얘네가 물에 녹아 들어갈 때 얘와 얘의 그 공결합하고 있는 이 인력을 공결합력을 물분자들이 둘러싸면서 그 인력을 극복하게 돼요. 강하다고 해서 다 이온이 되진 않지만 아무튼 이온으로 일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포도당이나 설탕은 전도성이 없고 이런 염화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았을 때 공결합 물질이지만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이렇게 되면서 전기가 통하는 그런 물질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포도당 분자가 이렇게 생겼고 이 설탕 분자는 포도당 분자와 과당 분자가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또 다른 분자입니다. 얘네는 물에 잘 녹는데 이온을 내고 그러진 않아요. 고체 상태의 공유결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고체 상태의 공유결합 물질은 우리 주변에 뭐 많이 있죠. 여름이라서 얼음 많이 먹었을 텐데.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이런 것들 다 고체 상태의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나프탈렌, 아이오딘 요거는 좀 우리 주변에서 보기는 어려운데 뭐 어쨌든 여기 밑에 보면은 공유 결정이 있어요. 위에는 뭐라 해야 분자 결정이고 여기는 공유 결정이죠. 공유 결정은 1학년 때 배웠던 거 석영의 구조, 흑연, 다이아몬드 익숙하긴 익숙합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이 공유 결정은 영어로 하면 코밸런트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요 뒤에 더 붙이면 뭐 결정이니까 솔리드나 고체나 아니면 크리스탈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가 네트워크돼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계속 이제 막 다 결합이 돼 있는데 얘를 끊으려면 되게 많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끊어버리면 얘는 석영의 구조가 깨져버리는데 얘를 녹이거나 다이아몬드를 녹이거나 흑연을 녹이거나 하려면 주변에 산소가 있으면 안 돼요.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소에다가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대기 중에서 약 800도씨에서 연소할 수 있어요. 산소가 있으면 20% 있으면. 근데 산소 없을 때 적당한 압력을 가하고 가열을 해주면 흐물거리는 다이아몬드, 액체 상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온도가 몇 도냐? 3700도다. 석영 얘도 가열을 했을 때 얘는 뭐 유리는 불 타진 않는데 뭐 연소 막 되고 그러지 않죠. 탄소 없죠. 근데 얘는 이제 그렇죠. 얘도 역시 흐물거리는 그런 액체의 유리로 석영으로 만들려면 높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온도가 필요해요. 높은 온도가. 흑연도 마찬가지. 흑연은 그 우리 연필심, 석탄, 이게 흑연이잖아. 근데 산소가 있으면 불에 타버려요. 근데 액체 상태에 흐물거리는 흑연을 얻어내려면 역시 이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얘보다는 좀 낫겠다. 그쵸? 온도가 낮을 것 같은데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네트워크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분자 결정에서 얘네들은 네트워크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되게 미약하지만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는 정도? 그러니까 물분자가 있을 때 얘네가 이제 막 가열을 하면 얘가 멀리 떨어지고 온도를 낮추면 가까이 와서 좀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도 교실 안에서 함께 있다가 좀 친하게 있죠. 함께 있다가 집에 갈 때는 이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도 이제 미약하지만 어떤 인력이 있지만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본체 구성하는 이 원자들, 산소, 수소 얘네들은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결합해 있기 때문에 잘 안 끊어집니다. 요거는 언제 끊어지냐? 전기 충격 먹었을 때, 전기 분해했을 때, 그죠? 근데 그냥 단지 온도만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해서 이 공유 결합 자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얘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얘는 안 끊어지고 요 사이가 멀어지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런 분자들끼리 미미하지만 약한 인력에 의해서 소속돼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분자 결정입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CO2가 미미하지만 가까이 친하게 지내자 해서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까? CO2가 이렇게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미미하지만 친하게 지내자 하고 가까이 있다가 온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나 집에 갈래 하고 자, 이제 가는 거죠. 멀리 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금방 승화가 돼요. 승화점이 마이너스 78.5도씨예요. 이거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도 우리가 이거 냉장고에 드라이스 넣어도 드라이스가 사라지는 이유가 승화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냉장고 온도가 그죠? 드라이스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승화돼서. 자, 아무튼 이거를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 결정, 분자성 고체라고 합니다. 요선 선생님이 설명을 여기 지금 한 것들이 여기 다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라고 돼 있는데 화학투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웁니다. 지금은 그냥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이게 공유 결합력보다는 좀 약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지만 좀만 온도 높아지면 언제든지 빠이빠이 할 수 있는 애들. 하지만 그 원자 안에 있는 공유 결합이 얘가 끊어지진 않고 요 한 단위, 분자 한 단위 사이에 약한 이 인력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자 결정은 약한 힘으로도 쉽게 부스러지고 녹는 점이 낮은 편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네들은 분자성 결정 애들은 혈맹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혈맹이에요. 그러니까 공유결합한 거죠. 전자를 나눴어.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 피를 나눴어. 공유결합. 근데 이 물분자와 물분자 사이에는 얘는 아주 미미한 힘이 있어요. 얘 사이에는.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면 언제든 빠빠이 하고 헤어질 수 있는 애들입니다. 혈맹이 아닙니다. 알았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힘으로도 쉽게 부스러지고 녹는 점이 낮아요. 쉽게 녹아. 그리고 심지어는 승화까지 고체 상태였는데 이게 워낙에 그 미미한 힘으로 지탱돼 있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는 거야.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점,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이 승화점은 마이너스 78.5도씨로 매우 낮습니다. 아이오딘, 나프탈렌 이런 것들 승화성 띄는 분자 결정입니다. 그 다음 원자 결정은 이제 그 영어로 얘기하면 얘를 코밸런트 네트워크 크리스탈, 코밸런트 네트워크 솔리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네트워크. 네트워크 뭐 빼고 코밸런트 크리스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원자들이 수많은 원자들이 네트워크 돼 있어요. 혈맹 여기도 혈맹들이에요. 전자를 나눴습니다. 다이아몬드, 탄소도 얘네들도 혈맹이에요. 다 이제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요 자체들의 그 기본 단위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똑 떼서 얘가 석영 분자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얘만 똑 떼서 이게 흑연 분자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끊으려면 되게 힘들고, 그리고 얘네들을 온도를 높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 석영 얘는 불타지 않지만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는 온도 높이면 그냥 녹는 게 아니라 타버릴 수 있어요. 산소가 주변에 있으면. 그래서 흑연이나 다이아몬드가 녹게 하려면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흐물흐물 흐르는 성질을 가지는 액체가 될 수 있는데 그 온도가 무려 몇 도냐? 3700도씨예요.
엄청 높죠. 얘네들이 흐르는 성질을 갖게 하려면 그만큼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수많은 원자들이 이루어진 공유 결정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원자들이 공유 결정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녹는 점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니 단단하게 됩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질문 글을 남기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가하기는 각자 풀어보세요. 끝.